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상수학 상공간 단원입니다. 상공간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1학년도 전공 A 6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위상 공간을 각각 도메인, 코도메인으로 하는 위로의 함수. 전제 조건이 두 개의 위상 공간을 도메인, 코도메인으로 하는 위로의 함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 위로의 함수에 대해서 레인지에서의 열린 집합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는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 무슨 소리냐? 레인지에서의 임의의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이거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 연속함수이면은 레인지의 임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럼 연속함수에 대한 정의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뭐가 되냐면은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또한 뭐가 돼야 된다? 열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열린 집합에 대한 정의니까 닫힌 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소리냐? 위로의 함수에 대한 레인지에서의 부분 집합이 닫힌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도메인에서 닫힌 집합. 이러한 위로의 함수를 코어션트 맵이라고 할 겁니다. 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은 없겠다. 왜 보장이 없겠어요? 명백히 레인지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연속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혹은 닫힌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도메인에서 닫힌 집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보장이 없다?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연속함수와 명백히 구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을 추가시키느냐? 도메인에서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열린 집합일 때를 레인지에서 오픈맵, 혹은 도메인에서 임의의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닫힌 집합일 때를 클로즈드 맵.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과가 나오나요? 이 결과가 나옵니까?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오픈맵,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클로즈드 맵. 그러면 이 함수는 뭐가 되겠다? 코어션트 맵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코어션트 맵이 연속 함수보다 강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데피니션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죠. 상함수라는 보장이 없다. 왜? 오픈맵, 클로즈드 맵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명확한 이그젬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명확한 이그젬플은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집합을 생각하느냐? 쌍곡선. 이런 쌍곡선. 이 쌍곡선에다가 원점을 추가한 집합. 이게 어떤 집합이냐면은 좌표 평면에서 쌍곡선과 원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의 위상은 보통 위상 공간의 상대 이상 공간. 그러면 이 집합의 위상의 원소 중에 하나는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원점은 바로 뭐가 되겠다?
열린 집합이 되죠. 자, 그리고 레인지를 뭐로 볼 거냐? 실수 집합. 실수 집합에서의 위상은 보통 위상 공간. 그러면 위로의 함수가 전제 조건이니까 바로 프로젝션 맵으로 잡자 이 말이에요. 프로젝션 맵. 그럼 이 프로젝션 맵은 바로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됩니까? 연속 위로의 함수. 상함수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방금 이미 설명해 놨잖아요. 도메인에서의 집합에 대한 이 원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이지만 이거에 대한 이미지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보통 위상 공간에서 닫힌 집합, 열린 집합이 아니잖아요. 즉 오픈맵이 아니죠. 따라서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은 없다. 명확한 이그젠플 가지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연속인 위로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은 없다. 엄밀한 수학적 서술입니다. 그리고 상함수이면은 쿼션트 맵이면 데피니션으로부터 오픈맵, 클로즈드 맵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왜냐? 도메인의 열린 집합,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되는 건가요?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 되잖아요. 오픈맵, 클로즈드 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픈맵에 대한 데피니션, 클로즈드 맵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도메인의 모든 열린 집합, 모든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예요. 근데 상함수는 데피니션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잖아요. 레인지의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 혹은 닫힌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그젠플 혹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법이죠. 자, 이거에 대한 또 명확한 이그젠플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데피니션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상함수는 클로즈드 맵, 오픈 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상함수가 돼야 되니까 연속인 위로의 함수, 프로젝션 맵으로 잡자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전에 들었던 이그젠플과 다르게 반평면, 반평면입니다. 위상은 뭐로 잡을 거냐면은 적공간의 부분 공간. 그럼 적공간의 부분 공간으로 잡아버리면 직사각형과의 인터섹션을 위상의 기준으로 갖는 거죠. 자, 그럼 반평면에서는 바로 보여지는 게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이 바로 위상의 원소 열린 집합이 되죠. 자, 그리고 레인지는 반직선. 그리고 맵은 프로젝션 맵. 이 프로젝션 맵 연속인 유료 함수가 되나요? 레인지의 열린 집합. 반직선으로 잡았으니까 A는 0보다 크겠죠? 0 이상이겠죠? 이거에 대한 프리이미지. 연속 유료의 함수 되죠? 근데 상함수가 되려면은 오픈맵, 클로즈드 맵. 그러면 도메인에서의 이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인 걸 보여야 되죠. 자, 이걸 보일 때는 함수를 하나 또 도입합니다. 어떤 함수를 도입하느냐? QX라는 함수. 에서의 이 집합. 요거를 뭐라고 둘까요? 이 집합을.
A라고 둘까요? A.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 프로젝션 맵에 대한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열린 집합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션 맵은 PX라는 프로젝션 맵은 상함수가 되죠. 선생님, 열린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열린 집합이 됐잖아요. 오픈 맵, 클로즈 맵 데피니션을 다시 떠올리면은 도메인에서의 임의의 열린 집합, 모든 열린 집합, 도메인에서의 모든 닫힌 집합인 거예요. 자, 이 집합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충분 조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잡아놨잖아요. 도메인에서의 열린 집합. 이거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미지 어떻게 주어집니까? 왼쪽 9.0, 오른쪽 9.1. 레인지에서의 위상은 보통 위상 공간. 어떻게 되나요? 왼쪽 9.1 포함되고 오른쪽 9.1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린 집합 안 되죠. 오픈맵이 아닙니다. 상함수라고 해서 오픈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닫힌 맵이냐? 클로즈드 맵이냐? 자, 이건 또 어떻게 잡느냐면은 쌍곡선 중에 하나. 쌍곡선 중에 하나. 이게 하나. 이 집합에 대한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이미지. 명백히 닫힌 집합이지만, 이제 명백히라는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쓰게 되네요, 이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집합인 거 확인하는, 방법 중에 용이한 트릭이 뭐였었냐면 클로저 계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클로저. 그러면 이 집합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유상의 원소. 직사각형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 왼쪽 9.0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9.5는 발산하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레인지의 위상 공간은 보통 위상 공간. 닫힌 집합이 아니죠. 클로즈드 맵도 아니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수학적 서술도 방금 스케치한 내용에 대한 수학적 서술입니다. 프로젝션 맵은 상함수가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 프로젝션 맵은 클로즈드 맵도 아니고 오픈 맵도 아니다. 클로즈드 맵, 오픈 맵이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의 모든 열린 집합, 모든 닫힌 집합. 도메인의 위상 공간은 적 공간의 부분 공간. 열린 집합이죠. 자, 그런데 레인지 왼쪽 9.0 포함되고 오른쪽 9.0 포함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보통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아니죠. 자, 클로즈드 맵에 대한 확인입니다. 쌍곡선 중에 하나. 닫힌 집합인 거 확인하는 유용한 트릭이 클로즈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극한점을 추구한 집합, 배포. 곡선의 모든 점들의 집합은 자기 자신이 바로 클로저가 되죠. 닫힌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에 대한 이미지, 왼쪽 9.0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으로 발산. 유절 토폴로지에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 닫힌 집합이 아니죠. 클로즈 맵도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상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 단원에 대한 주제인 이 상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 이건 이제 익숙합니다. 상함수로 위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바로 나올 내용들 소설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도메인의 위상을 이용해서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할 거예요. 단,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상함수라는 거. 그럼 레인지의 위상
공간의 원소들은 어떻게 주어지겠다? 집합 A의 부분집합들. 자, 그런데 이 집합 A의 부분집합들에 대한 상함수에 의한 프리이미지가 위상공간 X의 원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위상을 쿼시언트 토폴로지, 이러한 위상 공간을 쿼시언트 스페이스, 상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이미 익숙합니다. 단지 상함수라는 것뿐이에요. 그 문제들도 뭐 특별히 볼 게 없죠. 이미 익숙한 내용이에요. 단지 상함수라는 것. 그리고 유용한 도구로는 연속이 유료의 함수입니다. 연속이 유료의 함수라고 해서 상함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도메인이 컴팩트 셋이에요. 도메인이. 그리고 위상공간 X 자체는 닫힌 집합도 되죠. 그럼 위상공간 X는 컴팩트 셋이자 닫힌 집합입니다. 연속인 유료의 함수니까 컴팩트 셋에 대한 연속인 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레인지에서 컴팩트. 자, 그런데 레인지가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예요.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 그런데 위상공간 X 자체가 닫힌 집합이니까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닫힌 집합이네요. 바로 뭐가 됩니까? 클로즈드 맵이 되죠. 연속인 유료의 함수가 상함수가 되는 경우는 도메인이 컴팩트 스페이스, 코도메인이 하우스 오브 스페이스면은 이때 이 연속인 유료의 함수는 상함수가 되는구나. 상공간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상공간의 개념이었습니다. 올해 출제될 개념까지. 자,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공간에 대한 개념을 2005학년도 20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상함수로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서술한 거예요. 위로의 함수. 도메인의 위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인지의 위상을 어떻게 줄 거냐? 레인지의 부분집합에 대한 위로의 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의 위상의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을 집합 Y에 대한 위상의 기재로 준다. 이 세 번째 줄까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도메인을 실수집합 위에서의 위상공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도메인 정수집합.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줘놨느냐? 플로우 펑션으로 줘놨습니다. 그럼 명백히 위로의 함수 맞죠? 위로의 함수입니다. 위로의 함수가 된다. 상함수가 되려면은 레인지의 부분집합이 열린 집합 혹은 닫힌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혹은 닫힌 집합이 돼야지 위로의 함수가 상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위로의 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 위의 상위상을 디파인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레인지는 정수들의 집합이죠. 레인지는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레인지는 정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도메인 실수 집합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레인지가 플로우 펑션이니까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y 플러스 1. y는 레인지의 원소. 레인지가 지금 정수입니다. y가 그러니까 정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요? 바로 하나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죠. 그러면 이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바로 도메인에서 위상이 되죠. 그러면 도메인의 위상을 뭐로 잡자?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위상, 즉 lower limit topology, 한 위상으로 디파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레인지의 위상은 하나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기저로 갖겠습니까? 그럼 기저를 이렇게 주면 되나요? 그럼 위상은 여기다가 공집합을 추가시켜야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이미 익숙한 내용이에요. 단지 상함수라는 거, 위로의 함수라는 거. 그래서 도메인에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그러면 레인지의 위상은 정수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 상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2006학년도 17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도메인, 코도메인의 위상이 주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드 맵을 그리고 이 맵을 클로즈드 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메인 X, 도메인 Y에 지금 위상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클로즈드 맵이라고 또 해놨어요.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을 또 하나 줘놨느냐? 도메인의 임의의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닫힌 집합, 바로 클로즈드 맵에 대한 데피니션을 또 친절하게 언급을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프로젝션 맵으로 줘놨네요. 실수 집합에 대한 곱집합에서 실수 집합의 함수를 프로젝션 맵으로 줘놨습니다. 그리고 실수 집합의 위상은 보통 위상 공간. 그러면 실수 집합의 곱집합에 대한 위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이건 뭐 서술형 문제이면은 디파인해서 하면 되죠. 유절 토폴로지로 하든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하든. 자, 이때 이 함수가 연속 함수임을 보이고, 그리고 클로즈드 맵은 아님을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면 실수 집합에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그러면은 뭐로 잡을까요? 편하게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로덕트, 즉 적공간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됩니까? 레인지에 대한 임의의 위상 요소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위상 요소가 됩니까? 되죠? 연속함수 됩니다. 자, 수학적 서술 보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죠? 두 번째 문제가 본 문제죠. 클로즈드 맵이 아님을 보여라. 그러면 적공간에서의 닫힌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레인지에서 닫힌 집합이 아닌 이그젠플을 들면 되죠. 카운터 이그젠플을 들면 됩니다. 이미 이그젠플 해놨었으니까 상함수가 클로즈드 맵이 아닌 이그젠플 뭐로 들었었죠? 쌍곡선. 이것도 쌍곡선으로 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의 쌍곡선. 그러면 이 집합들은 닫힌 집합 어떻게 보인다? 클로저를 계산하면 클로저가 A잖아요. 닫힌 집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바로 유절 토폴로지에서 닫힌 집합 아니죠? 따라서 클로즈드 맵이 아니라는 거. 제가 왜 개념 요약을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로 개념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서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기자와 양적 구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서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부담되지 않죠? 적공간에 대한 기저.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의 곱. 그러면 도메인, 코도메인으로 하는 이 위로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는지. 레인지의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레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연속인 위로의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코시언트 맵은 되지 않는다는 것. 즉 클로즈드 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메인에서의 닫힌 집합. 닫힌 집합을 확인하는 방법은 클로저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가끔 닫힌 집합임을 보일 때 이걸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클로저 계산하면 된다. 즉 A 드라이브드 셋이 A 드라이브드 셋이 A죠. 이 집합에 대한 이미지가 왼쪽 9.0, 오른쪽 9.83. 즉 유절 토폴로지에서 닫힌 집합이 되지 않잖아. 연속인 유로의 함수가 클로즈드 맵이 아닌 카운터 이그젬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2010학년도 17번 문항입니다. 왼쪽 9점 포함, 오른쪽 9점 포함되지 않는 구간.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입니다. 집합 A. 그리고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에서 집합 A로의 함수. 위로의 함수죠. 어떻게 정해놨느냐? 0보다 작은 원소들에 대한 이미지는 1. 음이무한대니까 이건 닫힌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니온.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에서 0. 이게 바로 프리이미지가 되잖아요. 1에 대한 이미지, 프리이미지가 그럼 바로 이름 뭐가 되나요? 레인지의 위상의 원소가 되나요? 0. 2에 대한 프리이미지 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간으로 줘야 되잖아요. 0은 위상의 원소가 안 되죠? 레인지에. 자, 그 다음에 3에 대한 프리이미지. 왼쪽 9점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오른쪽 9점이 포함되고. 그러면 3 또한 위상의 원소가 되지 않죠. 4에 대한 프리이미지. 선생님 왼쪽 9점 포함되지 않는데요. 자, 이때 이제 트릭이 뭐냐? 유니온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왼쪽 9점 들어가게 1 더하기 n분의 1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n. 이게 트릭입니다. 그럼 명백히 1은 포함되지 않죠. 도메인에서 명백히 위상의 원소가 되잖아요. 위상공리 두 번째. 무한합집합은 위상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4는 뭐가 되나요? 레인지의 위상의 원소가 되나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로부터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레인지의 위상의 원소는 1하고 4는 바로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마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합 A 위에서의 상위상을 T라고 할 때 상위상의 열린 집합의 총 개수는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일단 2개는 찾았어요. 그리고 2개도 명백하게 더 있죠. 최소 4개입니다. A, 공집합, 4, 1. 자연스럽게 하나 더 주어지네요. 위상의 원소들의 합집합도 위상의 원소니까 1, 4. 5개까지는 바로 찾았어요. 5개까지는.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 5개가 답이 될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1 무한대. 그러면 3하고 4를 합집합해도 어떻게 되겠나요? 3하고 4 합집합하면은 왼쪽 9.0, 왼쪽 9.0, 오른쪽 발산. 0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방금 이게 해놨었잖아요, 이게. 0. 안 그러면, 2가 있네요. 고민될 필요 없이. 2를 추가시켜주면 되네요. 그죠? 2를. 그럼 왼쪽 끝점 딱 포함이 되죠. 그러면 2, 3, 4. 그죠? 2, 3, 4. 2, 3, 4도 또한 레인지의 위상의 원소가 된다. 삼, 4도 되죠? 3, 4도?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냐면은, 요거 n분의 1로 잡아버릴까? n분의 1? 무한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건 명백히 도메인의 위상 원소가 되죠. 3, 4도 되네요. 그죠? 3, 4도.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찾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죠? 근데 1하고 3, 4 또 합집합해도 되잖아요. 1, 3, 4. 그럼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열린 집합의 총 개수는 8개가 된다는 거. 단순 계산 문제인가요? 자, 서술을 대비해서 상해상에 대한 기적. 전제 조건이 위로의 함수, 즉 상함수. 레인지의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 이건 익숙하다 이 말이야. 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의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 자, 그런데 상함수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1, 하나의 원소 1로 이루어진 집합은 상이상의 원소가 되죠. 즉 레인지의 유상의 원소가 됩니다. 2는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죠. 4는 되죠. 프리이미지가 되니까. 그래서 1, 4는 바로 찾는다. 1, 4를 찾았으니까 1과 4의 합집합. 유상의 원소들의 합집합도 유상의 원소니까. 그리고 3, 4와의 합집합. 그 다음에 2, 3, 4와의 합집합. 3, 4와 1과의 합집합. 그래서 총 몇 개가 주어진다? 8개가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학년도)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서논술형이 출제되는 시기였죠. 이때는 이제 2차 시험으로. 그래, 배점도 높죠. 그리고 통합문항. 이 통합문항입니다. 세트형 문항의 두 번째 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은 수학교육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학교육학 어떤 거와 관련된 문제냐면은 그 임내 라카토스트의 저서 있죠. 수학교육학에서 유명한 책이죠. 바로 증명과 반박, Proof and Refutation. 증명과 반박이라는 책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항은 뭐냐? 지문이 기니까 S1 원입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원. S2 좌표 공간에서 구면. 즉 유절 매트릭을 갖는 위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S3. 그럼 알파 공간이죠. 시각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S3에 대한 참 거짓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참인 것은 증명하고 거짓인 것은 이제 발례라든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명제 두 가지 명제를. 자,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1번 명제가 자, S3 S1 1, S2 9, S3 시각화는 되지 않죠. 왜? 알파 공간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요 S3 집합에서 동치관계를 어떻게 줄 거냐? 네 번째 성분이 양수인 점들을 같은 점으로 보는 동치관계. 그 동치관계에 의한 상집합. 네 번째 성분이 양수인 점을 같은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이 뭐냐면은 이 상집합은 컴팩트이냐? 그럼 상함수를 두면 되죠. 바로 S3 집합에서 이 상집합으로의 프로젝션 맵. 위로의 함수죠. 자, 그리고 유절 매트릭이니까 유절 토폴로지. 그러면 이 부분 집합에는 부분 공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의 함수는 코시언트 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절 매트릭에서 유절 토폴로지에서의 유계이고 닫힌 집합은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이잖아요. 컴팩트 셋. 컴팩트 셋에 의한 연속 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컴팩트. 컴팩트.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서술할 때 상함수에 대한 서술만 하면 되겠죠? 나번은 뭐냐면은 이 상집합과 S3가 위상 동형이냐? 위상이 동형이 되려면 연속인 1대1 위로의 함수. 인버스 맵까지 역함수 또한 연속함수. 그런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치류잖아요. 네 번째 성분이 양수이면 같은 집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같은 원소로 본다 이 말이에요. 위로의 함수인 것은 명백한데 1대1 함수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나번은 유상동형이 될 수가 없죠. 즉 유상동형 사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1대1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명제는 미분계약하고의 통합문항입니다. 다음 강의 과목이 미분계약인데 미분계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할 거예요. 이전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문제가 이전 문제에서는 곡면이나 곡선에 대한 팩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어떤 데피니션이냐? 곡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단위 속력 곡선을 선택을 해서 그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커베처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 노멀 커베처 벡터, 이 노멀 커베처의 극대값과 극소값, 주곡률의 곱으로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구체적인 팩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R4 공간에서 R3 좌표 공간으로의 프로젝션 맵. R4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줘놨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을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그리고 S3 집합에 대한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W제곱, W가 마이너스 Y 빼기 Z입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X를 YZ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죠. 선생님, 왜 X를 YZ로 고치나요? 문제에 1,0,0,0을 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곱이지만, 제곱근을 취했을 때 1,0,0,을 지나야 되니까,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겠죠. 즉, 집합 H와 S3, 이 집합과의 인터섹션에 대한 구체적인 팩터 방정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팩터 방정식이 주어지면 곡면에 대한 팩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으로, 단순이라는 말이 좀 어폐는 있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다음 강의 과목 미분계약에서 엄밀하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를 계산을 해서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할 겁니다. 미분계약하고의 통합문항. 1번 명제에 집중하시면 돼요. 2번 명제는 다음 강의 과목인 미분계약에서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통합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지금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격변기였죠. 임용시험에. 전공수학 임용시험에 격변기. 서논술형이 출제되면서 격변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거예요. 배점도 20점이었잖아요. 자, 1번 명제 S3 집합에 대한 상집합. 네 번째 성분이 양수이면 같은 점으로 보는 동치관계에 의한 상집합이 컴팩트냐. 그래서 상함수를 이용한다. 그럼 상함수에 대한 수학적 서술. 나머지는 주어진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내용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 두 줄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의 유계이고 닫힌 집합은 하이네버렐 디어럼에서 컴팩트 셋. 컴팩트 셋에 의한 연속함수에 의한 이미지는 컴팩트 셋. 따라서 주어진 상집합은 컴팩트라는 거. 1번 명제. 2번 명제는 상집합과의 유상동형사상이 존재하느냐? 유상동형사상이라는 것은 1대1 위로의 함수가 연속, 그리고 인버스 맵이 연속. 뭐 상함수를 딱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상함수 자체가 위로의 함수잖아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따라서 유상동형사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상동형이 될 수가 없다. 나만. 이번 명제는 미분기하고의 통합문항, 벡터 방정식 찾는 거는 단순 계산이잖아요. W 자리에 마이너스 Y 빼기 Z. 그런데 X에 대한 제곱근을 계산할 수가 있다. 왜? 1,0,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제1기본계수, 제2기본계수. 제1기본계수는 공면에 대한 편도함수의 내적들. y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 1,0,0을 지나는. 그럼 y가 0, z가 0인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을 제1기본계수 캐피털 E, y에 대한 편도함수와 z에 대한 편도함수의 내적을 캐피털 F, z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을 캐피털 G. 자, 1기본계수죠. EFG. 그래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2G 빼기 F제곱. 2G 빼기 F제곱. 자, 이거는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y에 대한 편도함수와 z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제곱과 같다는 거. 공면의 넓이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죠. 건넓이를 계산할 때. 그러면 2G 빼기 F제곱이 얼마로 나타나느냐? 1로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선 벡터를 계산해야 되죠. 이 법선 벡터와 이계 편도함수의 내적을 제2기본계수. 이계 편도함수들 계산해야 됩니다. 요런 데 이제 좀 계산이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분기하학에서 이런 계산이 조금 부담이 되시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YZ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Z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 이 편도함수들과 법선 벡터의 내적을 제2기본계수 L, M, N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L, 공면을 캐피털 M이라고 둬놨기 때문에 소문자로 썼습니다. M, N. 그러면 ln 빼기 m제곱. 그럼 가우시언 커베츠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ln 빼기 m제곱을 2G 빼기 f제곱으로 나눈 거를
가우시언 커베처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우시언 커베처는 3이 된다. 가볍게 들으세요. 다음 시간 미분계약 강의 갈 때 상세하게 또 설명할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할 때 데피니션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하지만 곡면이나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더 계산하는 데는 쉽죠. 단지 이제 계산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좀 없잖아 있죠. 데피니션으로 계산할 때는 이해를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계산을 할 때는 이 결과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2집 빼기 F제곱, ln 빼기 N제곱. 미분계약하고의 통합 문항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이 6번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동치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번에는 동치관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0이 아닌 실수배. 0이 아닌 실수배가 존재하면은 같은 점으로 보는 거예요. X'과 Y'이 X하고 Y에 대한 0이 아닌 실수배. 이거를 딱 바로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0이 아닌 실수배니까 0,0에 대한 동치류는 뭐밖에 없다? 0이 아닌 실수가 없잖아요. 딱 0,0밖에 없죠. 자, 그 다음 1,0은 X축. 0이 아닌 실수배. X축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원점은 제거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0,1 Y축. 원점은 제외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A, B.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축, X축, Y축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제거한 평면 위의 모든 점이죠. 그럼 동치류는 딱 몇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나요? 4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점 하나, 그 다음에 원점이 제거된 X축, 원점이 제거된 Y축, 그 다음에 축이 제거되어 있는 평면 위에 임해 있는 점, 4개의 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치류에 의해서. 그러면 상집합의 원소들이 딱 4개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 상집합을 Y라고 둬놨습니다. 지문이 좀 기니까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리뷰가 돼 있으면은 바로 읽으면서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집합의 위상을 또 정의하겠죠. 이 상집합을 레인지로 갖는. 그러면 도메인은 평면으로 보겠네요. 그죠? 그리고 평면의 위상은, 기전은 원판. 그러면 상함수가 딱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 동치류, 4개의 동치류를 갖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상집합의 위상의 원소로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상의 원소가 되려면은 이 동치류들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뭐를 구성해야 된다? 원판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해되셨죠? 지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동치류 원점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가 유일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동치류 0,0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를 U라고 둘까요? 그러면 U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뭐가 돼요? 상함수 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프리이미지가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원판이 돼야 되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판이 돼야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표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원판에는 원점이 아닌 점이 존재하죠. 원점이 아닌 점. P나 Q나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명백히 원점이 아니죠. 그러면 이 프리이미지에 속하는 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이미지가 바로 뭐로 계산돼요? P, Q에 대한 동치류로 계산되잖아요. 근데 이 동치류는 원점이 아닙니다. 원점을 포함하는 위상의 원소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들에 대한 이미지를 계산하니까 마치 동치류에 있는 원점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로 구성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점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들의 이미지가 상이상에 대한 모든 원소를 구성한다. 그 말은 원점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는 뭐일 수밖에 없다? Y 자신일 수밖에 없다. 즉 원소가 유일하네요. 그죠? (2021학년도의) 유상수학 문제 중에서 이 이전까지는 기재의 원소들이 구체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구체화는 되진 않죠. 시각화가 안 됩니다. 시각화는 오로지 0,0, 1,0, 0,0 원점, 1,0 X축, 원점이 제거된 X축, 0,1 원점이 제거되어 있는 Y축, A, B 축이 제거되어 있는 평면에 있는 점. 시각화를 하자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따라서 원점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는 Y, 자기 자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이상 공간은 T1 공간이냐? T1 공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점에 대한 각 점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는 거죠. 서로 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각 점만에 대한 근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봤지만 0,0하고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1,0으로 잡아볼까요? 이거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0,0에 대한 근방과 1,0에 대한 근방이 존재해야지만 T1 스페이스가 되는데 방금 봤지만 0,0에 대한 근방은 Y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0,0에 대한 근방은 1,0에 대한 근방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T1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죠. 지문이 길어서 바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길더라도 읽으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0이 아닌 실수배. 그럼 동치류들이 모아지잖아요. 그럼 동치류로 이루어진 집합, 상집합. 상집합에 유상을 주는 방법, 상이상으로 주겠다. 상집합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원판을 구성해야 되니까. 단서에 줘놨습니다. 유절 매트릭. 평면에서의 원판, 유상에 대한 기전은. 2021학년도 전공의 6번 문항, 사전 배점이니까 서술형이. 그럼 서술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뭡니까? 상이상의 원소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구체화시킨다는 말은 상이상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동치류. 딱 네 가지죠. 자, 서술 한번 해볼까요? 0이 아닌 실수배. 따라서 4개로 동치류를 분류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2021학년도 수학적 서술에 대한 키입니다. 키 아이디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따라서 상집합의 원소들. 딱 4개의 동치류. 따라서 이 4개의 동치류들에 대한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원판을 구성할 때의 부분집합들이 바로 집합 Y 위의 위상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각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0,0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가 유일하냐. 그래서 0,0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는 Y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죠. 자,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제시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상을 서술했어요. 상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원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집합의 원소인 0,0에 대한 상이상의 원소를 U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U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원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원판 안에는 원점 위의 점도 있습니다. 그 원점 위의 점을 P, Q라고 둬놨어요. 여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하지 않겠나요? 이게 둘 다 0이 아니라는 뜻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되죠. 1,0도 될 수도 있고 0,1도 될 수도 있고 1,1도 될 수 있는 겁니다. P, Q는 즉 여기서 벌써 나타났잖아요. 상집합의 원점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을 구성해버리는 거죠. 어? 0,0에 대한 근방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하니까 상집합의 원소들을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원점을 포함하는 근방은 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원점을 포함하는 상이상의 원소에 대한 프레이미지가 원판이니까 이 원판 안에는 0,0 이외의 점도 있잖아요. 그 이외의 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구해보니까 분명히 0,0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P가 1이면 Q가 1이면 P도 Q도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원판의 원점이 아닌 점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보니까 바로 상집합의 원소들을 구성해버리잖아요. U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들의 이미지가 바로 상집합의 원소들을 다 구성해버리는 겁니다. 즉 U가 뭐일 수밖에 없다? Y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 인버스 U가 X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0의 근방은 Y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T1 스페이스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서로 다른 점, 명백히 서로 다르잖아. 그럼 각각의 근방이 존재하느냐? 그런데 방금 보였지만 0,0에 대한 근방은 전체 집합 Y. 그 전체 집합 Y는 1,0의 근방도 되니까 T1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상공간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상공간에 대해서 리뷰를 하셔야 되겠죠. 상공간에 대한 리뷰를 끝으로 유상수학 전 단원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공간에서 리뷰해야 될 거는 함수로 유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익숙해. 근데 상함수가 뭐다? 위로의 함수. 연속인 위로의 함수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상함수라는 것은 위로의 함수에 대한 레인지의 임의의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것.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인 위로의 함수가 오픈맵, 클로즈맵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함수가 아니다. 그러면 연속인 위로의 함수와 상함수가 구별이 되시죠? 나머지는 이제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의 이상을 정의하는 방법. 자, 상공간의 단원의 문제를 끝으로 유상수학 과목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구출 문제를 단원별로 분류한 후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집합함수. 단원에서
타선문항. 특히 함수와 관련된 연산들, 위상수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개 과목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 뭐가 있었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인터섹션에 대한 이미지, 인터섹션, 인클루전. 유치한 것 같지만 강력하죠? 둥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더라. 프로젝션 맵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디퍼런스에 대해서는 위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 분야에서 빈번하게 쓰인다.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은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레인지의 원소인 B에 대한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는 레인지의 원소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더라. 수학 전 분야에 관련돼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인 위상수학 문제죠.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어떻게 정의한다? 위상으로 정의를 하죠. 임의의 위상의 원소와 집합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위상의 원소들의 점을 극한점. 극한점을 추가한 집합을 배포. 근방이 존재하는 점을 인테리어 포인트. 인테리어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인테리어. 내부가 아닌 점을 외부. 내부도 외부도 아닌 점을 경계. 위상으로 정의를 하죠. 그 위상을 구체화시킬 때 용이한 방법이 기저. 기저이기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기저의 원소들 또한 위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위상의 원소들은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저의 원소들에 대한 합집합으로 위상을 생성을 하더라. 중요한 것은 기저의 원소들 또한 위상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기저의 원소들에 대한 인터섹션이 기저의 원소들로 표현이 돼야 된다.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연속함수. 우리 익숙한 해석학에서의 연속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그 구간에 대한 연속함수에 대한 표현, 위상수학에서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위상수학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컴팩트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속함수를 이용한 것. 연속함수에 의한 컴팩트 셋에 대한 이미지는 컴팩트. 마찬가지로 연결 공간에서도 연속함수에 의한 연결 공간의 이미지는 커넥티드. 특히 연속함수에 대한 강력한 도구.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함수가 연속이면 어떤 걸 이용하나요?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 부분집합에 대한 클로즈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지의 클로즈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적공간. 위상이 정의가 되면은 적공간에 대한 위상에 대한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 상공간이라는 것은 상함수를 이용해서 레인지의 위상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 관련된 직관적인 문제는 컴팩트 공간 단원에 편성해 놨습니다. 거리가 주어지면 위상에 대한 기저가 주어진 거더라. 그러한 기저를 spherical neighborhood. 그래서 유절 매트릭, 유절 토폴로지. 즉 직선에서는 양쪽 구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 유절 매트릭, 유절 토폴로지. 좌표 평면에서는 원둘레이의 점이 제거된 원판, 유절 매트릭, 유절 토폴로지. 좌표 공간에서는 구면, 스피어, 유절 매트릭, 유절 토폴로지. 거리가 주어지면 기저가 주어진 거다. 유절 매트릭에 의한 유절 토폴로지. 지금까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상수학 과목에서 출제된 50세문항을 8개 단원으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분기하 과목에 대한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